근데 김윤주 실장이 부속 실장인데 국감에 출석을 합니까? 총무비서관 시절에 얘기를 묻는 걸로 해서 나올 수 있죠. 나간다고? 나온다고. 나는 안 나올 우상호 수석이 100% 출석한다고 했잖아요. 안 나온다고 봅니까? 나온다고. 내기 한번 갈까요? 네. 나온다. 네. 국감에 안 나온다. 부속 실장이 나온 예가 없어요. 우상호 수석이 바보가 돼요. 김건희 특검 이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야 이게 지금 오늘까지도 사실은 제가 방금까지 전화 돌아갔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니, 물론 뭐 제가 이제 컨택하는 포인트가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다고 가정할 수 없죠. 근데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에서 훑어봤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 예, 여기 지금 남부지검장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는 중앙지검 10명, 뭐 40명 중에 파견 검사.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파견간 40명 중에 검사,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10명, 그 남부지검 6명인데 예. 이 남부지검 6명이 이제 신흥석 전 지검장 라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6명도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네. 예. 그 안에서 그리고 검사들끼리도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초반에 신경전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미주알 고주알 기사를 다 안 썼죠. 근데 제가 들었던 건 뭐냐면 김건희 특검이 나중에 반클리프 나오고 나서 어쨌든 제일 1번 목적이 뭐냐면 무조건 입고시킨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구속시킨다. 이제 검찰 용어로 입고라고 하잖아요. 예, 입고. 김건희는 영장 만약에 기각되면 우리 난리 난다. 그래서 사실 내란이나 이쪽은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 나왔고, 뭐 경찰이, 최상병도 사실 경북 경찰서 자료 다 있어요. 뭐 쉽다는 건 아닌데, 근데 김건희 특검은 약간 모세혈관을 처음에 지도를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잡아야 되고, 약간 인지수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각 팀에 경쟁을 시킨 거예요. 여기 밑에가 이제 검사들은 이제 총괄 팀이 있고 수사관 팀이 9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별동대 팀이 2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반클리프를 별동대 팀에서 한 거예요. 네, 성동격서를 쳐가지고 처음에 마치 도이치모터스 할 것처럼 뭐 양평 할 것처럼 바바박 두드리다가 반클리프로 팍 찌른 거야. 그래서 김건희가 끝까지 반클리프 직전까지도 자기는 안 받았다 했잖아. 네. 영장 실질 심사 가서도 네. 네? 네. 뭐요? 저는 안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미 그때 일설에 의하면 이제 이봉관 회장하고 밑에서 자수서가 이미 갖고 있었죠. 네, 다 봐놓고 법무법인 4개인가 붙었거든요. 자수서 쓸 때. 네. 네, 그 법인에서 한 땀 한 땀 다 써준 거예요.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김건희한테 덫을 친 거예요. 그래서 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안 그래, 딱 봤더니 김건희 끝까지 안 받았던 거야. 그래서 진품 가품 꺼내가지고 구속시킨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도 피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기각합니까? 면전에서 거짓말했는데. 네, 대놓고 지금 자수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팀이 이제 그 성과를 거두자마자 내부에서 이제 뚝배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니들은 뭐하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가 들은 건 뭐냐면 이제 조은석 특검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새끼들 데려왔어. 네. 내가 이래본 애들. 말하자면 민준긴 다르구나. 판사 출신이잖아요. 모르겠네.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러니까 일해본 특검보를 먼저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중앙지검에서 왜냐면 방대하니까 그렇죠. 건진했던 팀들이 가고 도이치했던 팀들이 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여러 팀들이 서로 내부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조은석 특검에 비해서는 그립이 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도 뭐 화수분이잖아요. 막. 많죠. 워낙 이제 뭐. 네. 그러니까 사건이 많은데 그거를 사건이 많으면 농공행상을 잘해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되는 사건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안 되는 사건도 있죠. 우리도 기사 써보면 애당초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줘. 그래놓고 이달의 기자상 못 탔다고 공박을 하면 열받죠. 예? 부장이 그럼 좋은 거 주세요. 맨날 안 된 얘기 줬구나. 저는 안 된 얘기를 주로 했죠. 거의. 예. 안 되는 걸 되게 만든다고 제가 진짜 엄청 빡셌어요.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만 10년 출입했잖아요. 안 되는 정당을 저한테만 준 거예요. 안 되는 정당만. 맨날 사고만 터지고. 민주당은 나름대로 정권도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정당에서 윤석열이 와서 되길래 제가 놀랐어요. 저도. 이게 되네? 이렇게. 근데 이제 내부에서 그게 있다가 지금 이제 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태업 현상이 있어요. 좀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해 막 이런 분위기. 사실 이건 태업 정도가 아니라 좀 표현하면 제가 이제 취재한 들으면 객인 거죠. 안 해. 거죠. 나 수사 안 해. 이거는 태업은 부장님 저는 뭐 좀 이렇게 뭐 내일 같이 할게 이런 거고
예, 이게 좀 애매해요. 그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업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정확한 워딩이 조속히 마무리한 뒤에 그리고 폭증하고는 민생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돌아가서 이제 복귀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유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수사 마무리하고 기소하고 그럼 그다음은 공소유지하는 그렇죠. 검사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재판을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안 하겠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 그냥. 뭐 하기 싫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분들이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는지 대충 하는지를 판별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뭐 조사하는데 그랬어요 막 이렇게 다가 뭐 그랬겠죠. 이걸 어떻게 판별할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진 거야 사실은. 근데 일단 이 어떤 수사를 결과를 내놔도 물론 이제 뭐 구속되고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뭐가 뭐 잘 안 되는 게 만약 있다. 그러면 너희도 태업한 거 아니냐? 국민 그러겠네. 신뢰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겠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딱 이들이 프레임에 갇혔네. 열심히 해도 의심하기가 쉽고 그렇죠. 열심히 안 했어도 사실 그렇다고 너희도 태업했다라고 규정할 근거가 없어 또. 이제 성과 안 나오면은 이제 수사 문제 그냥 생기죠. 그래서 이번 입장문 발표가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네. 이분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했으면 그렇죠. 오히려 전 끝나고 딱 했으면 우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사들의 수사 그다음에 수사 기소권 분리가 아닌 같이 해서 하는 것들 공소유지까지 이게 특검이 증거다. 그게 원래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과거 반성하는데 그러네. 이렇게 가는 건 민생에 대한 큰 뭐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훨씬 말빨이 더 먹혔죠. 그러겠네. 그렇죠. 맞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패착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자포자기 아닐까요? 뭐 내가 여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권력자들의 눈에 들어서 검찰에서 좋은 보직 받고 출세하고 그런 거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뭐 내가 그냥 대강대강하다가 뭐 변호사 개업이나 하지. 그런 생각 아닐까? 근데 저는 왜 전략적으로 패착이 하나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전략적 패착인데 이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평가는 앞에 뭐 누구도 넣고 뭐도 했고 뭐 양평도 했고 예를 들면 뭐 로봇계도 했잖아요. 그거 다 까먹어요. 머릿속에는 이 개긴 놈들. 네.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그 많은 사건 다 잊어버리고 결국 나중에 그 마지막에 기소하고 공소 담당하는 사람이 빛이 나는 거지. 이 사건 수사했던 거는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민주당도 좀 그래서 이게 약간 성급했다. 그렇죠.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얘기가 저는 다 맞다고 봐요. 저도 그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 만들어서 행안부로 더구나 행안부로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검사 거의 안 갑니다. 가면 수사관이잖아요. 그죠. 검사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자기 내가 대한민국 검사야. 그죠. 이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분들 다 변호사 뭐 부장검사 달고 변호사 가면 한 4억부터 시작해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좀 지나면 줄어요. 처음에 한 4억 시작하다가 나중에 한 3년 지나면 그렇죠. 뭐 4억 그다음에 뭐 좀 지나면 또 줄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본인이 따로 자기 개인 사무실을 열어서 그냥 본인 장사하는 그런 그죠. 걸로 가는 루트로 가는 건데 그래도 검사하면 이제 검사장 일단 달아보겠다. 그렇죠. 그걸로 뺑이 치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 자존심 하나로 일단 본인들은 이분들 원래 그게 되게 센데 갑자기 수사관 하라고 그런다. 안 가죠. 특히 그러면 그걸 수사량이 떨어지게 돼 많이 있어요. 보더라고요. 왜 법무부 소속이 아니냐고. 그걸 그렇죠.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 소속이면 예를 들어 중수청에 있다가 공수청으로 내가 가서 검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일단 되는데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예전에 은행들 합병 할 때 있죠. 은행들 이제 IMF 이후에 합병하고 그럴 때 보면 어떤 데는 되게 알짜고 되게 핵심 되게 이제 뭐 종금 같은 게 예전에 되게 엘리트들 가고 그런데 네. 어떤 데 규모가 커요. 둘이 합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네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기가 훨씬 엘리트 집단이어도 네. 거대 조직에 흡수되는 순간 맞아요. 여기는 승진도 없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행안부로 간다. 거길 가려고 하는 검사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거예요. 수사관들도 제가 볼 때 거의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반말이 많아요. 네, 그럼 중수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만들면 원래 정성호 장관 얘기가 전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또 몰아놓고 특검은 또 막 하니까 검사들이 방식이 잘못됐지 저는 메시지는 고려할 만한 메시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검사들이 좀 반발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 연장선상을 보면 이제 김현지 지금 제1 부속실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지금 끝단에 가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저 이면에 제가 취재해보면 다 정청래 대표가 나오더라고요. 왜? 아 그래요? 다 정청래 대표로 수렴이 돼 얘기가. 왜냐하면 총성 장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막 해가지고 반기 들어가지고 마치 그렇죠. 무릎을 해가지고 이끈 사람이 정청래 대표. 그 지난번에 특검을 협상하는데 김병기 그렇죠. 원내대표가 사과해. 정청래 대표. 이번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계속 우상호 정무수석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뭔가를 시그널을 주려고. 우상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네. 이게 전면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이 매듭을 못 집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이 언제 등장하냐면 진짜 마지막 소방관이 등장해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느꼈냐면 강유정 대변인 말실수한 거 기억나시죠? 네. 오독. 네, 오독했는데 진화가 안 돼. 다음 날 직접 나와서 진화한 거야. 이거는 언론에 제가 쫙 분명하게 얘기합니다라고 하고 제 네. 말만 따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요 정도 해야 진화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상호 수석이 나서지 않아도 진화가 돼야 돼요. 자정작용으로. 정무수석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대변인 핵심 측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예. 원래 제가 듣기로는 강유정 대변인 제가 취재한 거니까 제가 듣기로는 강유정 대변인 12월 안에 날리려고 했대요. 예. 여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네. 안 알려진 여러 우리가 사건이 있어. 말 다 못하지만 하세요. 기자들하고 이런 티격태격하고 막 아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여러 실수하고. 사건이. 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 대변인은 강 대변인 말대로 또 억울함을 호소를 한대요. 억울해. 저는 들어봤거든. 2달 전에 네. 제가 들어봤는데 강 대변인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잘 아는 분한테 들어봤는데 되게 피로도를 호소한다. 근데 제가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생중계를 다 커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모든 사안을 다 알아서 얘기하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오독 발언을 한 건 그거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생중계한 내용이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내용이 쇼츠로 만들어져서 지방방송사에서 활용해요. 그쵸. 썸네일이 근데 완전 진영 논리에 있는 썸네일로 가요. 그럼 사람이 잘 어떻게 되냐면 본인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보다 보면은 거기에 약간 더 세져. 거기에 맞춰집니다. 네, 그래서 맞춰지다 그래서 보면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네요. 에스컬레이트 되죠. 그러다 보면 이건 오독입니다. 이러면 난 뭐가 되겠어요? 그런 이제 그걸 내놓는 영웅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는 오독, 강유정 참교육 뭐 이렇게 해서 썸네일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계하려고 해도 은근히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시 근데 정무수석이 나와서 그날 다음 날 나와서 했잖아요. 네. 그럼 또 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강주정께 본 분들이 얼굴이 말이 아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주정의 실수도 있고 또 그런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인원 충원이 이런 걸 요구했는데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업무의 피로감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일 처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일이 많고 몰린다고. 말해. 그럼 비서실장 한 명 더 둬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 역량이나 능력에 뭐 벗어난 일이면 본인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강유정에 대한 불신이에요. 김남준을 공동 대변인 한 거는 잘하면은 강유정 대변인 당신 일 잘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줄까? 대변인 한 명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밑으로 보내준다고. 그쵸. 좀 나이가 어리거나 뭐 그쵸. 연차가 작거나 뭐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래서 자 A 대변인 당신 이번에 국무회의 당신 들어가 그리고 브리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김남준 대변인님 이거 저기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님 의중은 어떤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강유정 대변인 스트레스는 더 쌓여요. 맞아요. 못 견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조직 안에서도 누가 봐도 김남준한테 축구는 물어보지. 김남준 대변인인데 강유정 대변인 입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데 그건 이제 내부 얘기고 어쨌든 겉으로 나왔는데 우상호 수석이 오늘 나와서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워딩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진짜 웃겼거든요. 김현지 실장 100% 출석. 예, 알겠어요. 예. 근데 실세는 강훈식.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봐요. 실세는 우상호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실세는 강훈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강훈식이 사실 실세 아닌데 껍데기죠. 실세로 생각해 주세요. 네. 라는 아니, 얘기가 되는 거는. 너무 아니 정치를 20년, 30년 그렇지. 하신 분이 난 우리를 딱 보는 절로 사람- 보나? 말이 정치 잘못했다고 기자를 봐요. 절로 보나 이거? 아 이거는 우상호가 내가 실세라는 거를 은연중에 좀 나타내고 싶어한 것이 아닌가. 예. 실세라고 본인이 지칭하면 아니 근데 저 문장 안에 김현지 실장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근데 저렇게 해놓고 저 맞아요. 메이드를 저렇게 하면 좀 잘못 나는 딱 보고 아 우상호 선배가 말 잘못했네 네. 그 생각을 바랬어요. 당연히 비서실의 실세는 비서실장이 그치. 돼야 당연한 얘기를 확인한다는 것은 국어 책은 국어로 써 아니라는 있습니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국어로 안 써 있었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한다고요. 김치찌개엔 김치가 들어가요.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김치찌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건 갑자기 김치찌개를 보니 뭐야? 뭐 된장찌개야? 그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김윤지 실장이 부속실장인데 국감에 출석을 합니까? 왜 해요? 진짜 총무비서관 시절에 얘기를 묻는 걸로 해서 나올 수 있죠. 나간다고? 나온다고 나는 안 나올 우상호 거야. 수석이 100% 출석한다고 했잖아요. 안 나온다고 봅니까? 그럼 나온다고. 내기 한번 갈까요? 네. 우리 어차피 나온다. 시간 한번 잡아야 나는 돼. 안 나올 것 같아. 나온다. 네. 국감에 안 나온다. 부속실장이 나온 예가 없어. 근데 그러면 아니, 얘는 안 없죠. 나오면 우상호 수석이 바보가 돼요. 아, 여기 나와야 이렇게 하지 돼. 않았을까? 국회가 합의를 하면 증인 채택을 하면 바로 출석을 치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 그거는 아니에요? 우상호 수석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한정혜 정책위원장도 나올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계속 이상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근데 판단한 생각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전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중이 총무비서관으로 계속 두면은 국회에서 야당이 언론에서 왜 안 나오냐라는 압박을 이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안 나가게 하려고 부속실장으로 옮겼는데 논란이 그런데- 있었다. 타이밍이 그랬죠. 그런데 운영이 국감에 나오게 한다고 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봐요. 이제 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김현지 비서관에게 더 맞는 건 부속실장 일을 사실은 그 비슷한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살림살이 일을 그것도 했으니까. 또 앞서 이제 대변인실의 문제점 음. 그런 것 때문에 강유정이 혼자 이걸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완전히 복심을 알릴 수 있는 김남준을 하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도 이제 용산 물어보면 그런 게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꾸 뭐 국감 증인 나오라 어쩐다 하는데 부소장 바뀌면 그것도 피할 수 있고 이 생각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결정적 요인은 아니고 한 요인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슈가 커졌고 뭐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억측이 커지니까 그럼 나가자. 저는 그래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사는 저도 아리까리한데 제가 들었던 취지도 비슷한데 뭐냐면 이번에 부속실장 김현지 비서관을 옮기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예,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김남준 인사는 때문에 예정이 좀 돼 있었대요. 네. 그 감지는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김에 문제를 이제 붙였죠. 붙였는데 막상 또 왼쪽으로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나가는 걸로 오해하겠네. 그래서 또 오른쪽에 이제 나간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나올지 한번 보시죠. 아니 우상호 수석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안 나왔다 그럼 우상호 수석이 내려와야죠. 우선소 이걸 가지고 뭘 내려와 또. 아니 그거는 내려와야 될 문제. 본인이 100%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근데 그러면은 99%라고 해야 본인이 돼. 대통령한테 신임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면. 200%에서 100%라는 거라니까. 한도가 200이야. 100%가 한도가 아니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50%야. 50%. 아 50%.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막강한 실세가 된 건 맞아요. 김현지가. 그죠 이번에 부속실장까지 됐다라는 거는 음,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비서실장 포함해서 그죠. 다 김현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걸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누가 그 말 하더라고요. 본인이 안기칠람하고 맞아. 윤석열은 옛날에 보면 뭐 그냥 술이나 마시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건데 이 대통령은 좀 산 알아요. 그쵸. 알다 보니까 듣기로는 인사에 별로 신경 안 쓴대요. 뭐 야 그 뭐 대충 아무나 그 해. 아무나 앉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용병술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 의원실이나 경기도하고는 달라요. 네, 대통령실 자체가. 근데 이걸 너무 조금 쉽게 본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총무비서관 할 때 반대 의견이 있었대요. 왜 국감 나가야 되니까. 김현지 비서관 안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장 소장 했던 일이 뭐야? 지금까지 회계였잖아. 회계해. 뭐 경기도 회계나 의원실 회계나 대통령실 회계하고 다른 게 뭐 있어? 약간 이게 반골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들이받는. 내가 뭐 그냥 하면 되지. 여기서 뭐 빼고 차포 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운영이 국감하면 10월 말쯤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이지 그렇죠? 보통. 봅시다 그때. 아브라조 5개 제가. 아브라죠. 네.